자, 챕터 10은 부사역할하는 수식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 그리고 형용사까지 봤지. 마지막 핵심 품사가 부사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어 자체가 부사인 애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기능으로서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볼 건데, 일단 이 챕터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그냥 만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여?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분사구문도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면 일단 부사 역할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앞에 뭐 어떤 문장 구조가 됐든지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겠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었을 때 얘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이때 이 부사 역할하는 투부정사는 또 용법이 다양하게 나뉘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볼 건데,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야.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문을 보면 Amanda traveled around the world. 아만다는 전 세계를 여행했다. 이게 뭐야?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To collect material for her novel. 그녀의 소설에 대한 소재를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앞문장, 특히 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동사에 대한 목적을 투부정사로 드러낸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뭐뭐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목적인데, 자, 이게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낼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n order to 아니면 so as to, 이 표현이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목적이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not의 위치를 투부정사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야. not to 동사 원형. 그치? 그래서 너희는 이 밑에 문제를 풀 때 투부정사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어떤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인데, 얘는 아무래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We are pleased, 우리는 기쁩니다. 자, 여기에서처럼 이 please, 기쁨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 이때는 얘가 뭐뭐하게 되어서, 뭐뭐해서 이유가 되는 거야. 잘 해석할 수 있겠지. 뭐 우리는 뭐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해. 어떤 감정 뒤에 나왔는지 얘를 동그라미를 잘 쳐주면 얘는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않고 해석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이 옆에는 그러면은 대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뭐가 있냐, 이거 있지? 이런 것들 다 형광펜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내가 모르는 뜻이 없는지 쭉 살펴보고, 이거는 내가 이제 뜻을 물어볼 거야. 뜻을 정확하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어? You're foolish. 너는 어리석었어. 그러니까 앞문장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근거를 투부정사로 되는 거야.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다니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보아하니 너는 어리석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판단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조동사가 있거든. 그게 이제 16번 같은 경우야. You must be clever. 이때 must를 의무로 막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어색하잖아. 너는 뭐 똑똑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때 must는 무슨 뜻? 판단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추측이잖아. 그러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 얘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틀림없다. 이렇게. You must be clever. 너는 분명 똑똑한 게 틀림이 없어. 내가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는 자, 판단에 대한 근거가 뭐야? 이렇게 투부정사. To figure out, 알아내다니, 뭐뭐뭐뭐를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must가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거잖아.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어? must의 반대말은 여기서 must not이 아니라 아마 알 거야 이제. cannot이야, cannot. 얘는 절대 뭐뭐 일리가 없어. 이런 뜻이지. 물론 뭐 may도 나올 수 있겠지. 뭐뭐일지도 몰라. 얘는 이제 약한 추측. 이런 표현이 이제 자주 쓰인다. 였고, 그 다음에 저 이거 밑에는 판단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구. 얘도 형광펜 쳐서 아 이런 표현도 자주 나오는구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야. 결과는 뭐겠어? 앞문장에 자 이렇게 어떤 문장을 서술을 해. 근데 이 앞문장에 대한 결과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뭐 children, 블라블라블라, 뭐 이러이러한 아이들은 grow up, 자라서 to be smart strategist, 똑똑한 전략가들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치? 뭐뭐 한다로 원래 해석할 수가 없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특정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결과의 확률이 높은데 얘는 지금 결과거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일 때는 투부정사를 동사처럼 해석을 해도 돼. 동사처럼 해석. 이어주는 거야. grow up, 자라서 to be, 되었다, 뭐뭐가. 그러면 여기 이제 자주 쓰이는 동사의 특징이 뭐냐? 무의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지 동사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행동하지 않아도 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 grow up, 자라다 이런 것들. 자라서 투부정사 하게 되다. live, 살아서 투부정사 하게 되다. 자, 아침에 깨는 거 그냥 자동으로 깨어지는 거잖아. awake, wake up, 그 다음에 투부정사. 깨어나고 보니 뭐뭐 하게 되다. 그 다음에 only 투부정사 나오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통 동반하거든. 그래서 뭐뭐 하다 보니 결국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 무의지 동사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조건이야, 조건.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거든. 조건이니까 if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판단의 근거로 해석을 해도 안 되고 목적을 놓고 해석을 해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된다. 그럴 때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설명한 결과나 조건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는 아니지만 꼭 알아놔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 그래서 얘는 이제 예시가 To hear her speak English, you think that she was American. 이때 자 얘는 아무래도 다 읽어봐야겠지. To hear her speak English. 그녀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듣는다면 너는 그녀가 뭐뭐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통째로 조건이야. 뭐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뭐야? If you heard her speak English. if가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 뭐 한다면 이라는 뜻.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있어. 그래서 얘는 some environmental hazard, 몇몇 환경 위험은 are difficult, 어렵다.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네. 근데 뒤에 투부정사가 붙었네.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개인적인 수준에서 피하기에 어렵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이 투부정사가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지. 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해줘. 그래서 뭐뭐 하기에 형용사 하다. 됐지? 그래서 밑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 있잖아. 형용사 꾸며줄 때는 형용사 동그라미 치고 뒤에 투부정사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치고 화살표를 쳐가면서 문제를 풀면 돼.